세계지리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교과서 활동 풀이 영상입니다. 여기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활동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계의 기후라고 하는 제목의 활동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1번 자료 5에서 위도가 비슷한 A와 B 지역의 연평균 기온 차이를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A와 B 지역은 위도는 비슷하긴 하지만 기온을 봤을 때는 A 지역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 있고 B 지역은 0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B가 더 춥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온차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A 지역은 이 근처를 지나는 바닷물이 온도가 높은 난류이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비열이 높은 물이 많이 있는 바다에 있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은 공기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A 지역이 B 지역보다 기온이 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A는 연중 해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자료 5에서 C 지역과 D 지역, 이 두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적은 까닭을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C와 D 지역은 강수량의 색깔이 250 미만과 250에서 500, 500에서 1000mm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위도인 남극 지역에서 이동해 오는 해류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의 해류는 남극에서 출발해서 지나가는 해류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한류입니다. C 지역과 D 지역은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에 위치하여 연평균 기온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으로는 미국의 서부 지역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지나는 지역은 사막이 생성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건조기후할 때 수업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열대기후 지역의 분포와 기후 그래프란 제목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 1번 자료 2를 보고 가나다 기후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의 ABC와 연결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후 그래프에 도시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이름을 보고 위치를 연결시킬 수 있지만 기후의 특성을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 지도에는 위도 0도인 적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도 지도에는 대부분 적도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적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적도기니 싱가포르, 에콰도르 이 지점들을 이은 선을 적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면 A는 적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B 지역과 C 지역은 적도 근처에 있지만 B 지역은 계절풍이 부는 열대 몬순 기후, C 지역은 겨울에 건조한 사바나 기후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기후 그래프는 기온과 강수량을 둘 다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선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꺾은 선으로 표시된 지표가 기온을 나타내고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지표가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가을 키상가니 지역을 보면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대 기후이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매달 60mm보다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연중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기후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 지역이 A 지역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나 그래프를 보면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기 때문에 열대 기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강수량이 60mm보다 적게 오는 달이 있기 때문에 열대 몬순이나
열대 사바나 기후가 됩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열대 몬순과 사바나를 구분하는 건 잘 되지 않지만 월 강수량이 500mm가 넘는 시기가 있으면 이 기후를 열대 몬순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연고는 지도의 B지역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윈의 그래프를 보면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이 있고 강수 그래프도 60mm 선보다 적게 내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건기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월 강수량이 500mm가 넘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열대 사바나 기후이고 지도의 C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자료 2를 보고 가나다 지역의 강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가인 열대 우림 지역은 1년 내내 강수량이 많고 강수량의 계절적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월 강수량이 60mm보다 많이 내립니다. 나인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이 많지만 대부분 연 강수량이 2000mm 넘게 내립니다. 하지만 건기가 있다는 점에서 가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월 강수량이 60mm가 안 되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며 이 시기의 강수량은 가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00mm를 넘어갑니다. 다인 사바나 기후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하며 연 강수량이 가보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보다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2단원은 온대 기후 환경입니다. 활동의 문제부터 보면 자료 2의 가나다라 기후 그래프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D와 연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지도부터 보고 기후 구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A는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후로는 CFB로 표시를 합니다. 지도의 B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 지중해성 기후라고 적혀 있어요. 기후로는 CS라고 합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 지역은 온대 겨울 건조 기후입니다. CW라고. D 지역은 온난 습윤 기후인 CFA입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CFA인 온난 습윤 기후와 CFB인 서한 해양성 기후를 잘 구분하지는 않지만 CFA는 월 평균 기온이 22도가 넘는 시기가 4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기후 형태이고 CFB는 월 평균 기온이 22도가 넘는 시기가 4개월 미만인 기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기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그래프를 볼 때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먼저 봅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이기 때문에 이 가의 런던의 기후 형태는 온대 기후가 될 것이고요. 열대 기후에서 열대 우림인 AF냐 아니냐는 월 강수량이 60mm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60mm보다 비가 많이 오면 AF 기후라고 했는데 온대 기후는 열대보다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것의 반인 30mm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강수량이 매월 30mm 이상이 되면 매달 비가 충분히 내린다. CF 기후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도가 넘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CFB 기후가 됩니다. 지도에서는 A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입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온대 기후가 될 것이고요. 강수 그래프를 보면 월 강수량이 30mm가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여름에 건조하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CS인 지중해성 기후가 되고 지도에서는 B 지역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 지역인 칭다오입니다.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와 18도 사이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온대 기후가 되고, 강수 패턴을 보면 월 강수량이 30mm가 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구나, 겨울에 건조하구나,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 지역은 가장 추운 달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대 기후이고요. 강수량을 보면 강수량이 모두 30mm 이상 비가 내립니다. 연중 수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월 평균 기온이 22도가 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CFA, 즉 온난 수분 기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지역은 지도에서는 C, 라 지역은 지도에서는 D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 해양성 기후는 대륙의 서쪽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륙 서한 기후라고 하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륙의 동쪽 해안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대륙 동안 기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입니다. 온대 서안 기후와 온대 동안 기후를 비교하는 활동입니다. 아래쪽의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료 6을 보고 서부 유럽과 지중해 주변 지역의 기온과 강수 분포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료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은 유럽의 기후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두 시기의 기후 그래프 또는 고압대와 저압대의 배치를 주고 1월이냐 7월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만약 이 두 지도를 놓고 1월과 7월을 비교하라고 한다면 기온을 보고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온의 분포가 마이너스 10도, 0도, 10도 이렇게 있으면 겨울인 1월이 될 것이고요.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나오면은 여름인 7월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7월이 여름, 1월이 겨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가 7월이 되면 북상을 하면서 지중해 지역에 비가 별로 내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압대 주변은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공기가 상승하지 않고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위도가 40도, 50도 이렇게 있는데, 위도 30도 근처에 발달하는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을 하는 시기가 7월이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대체로 서부 유럽은 유럽의 서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남부 유럽은 유럽 중에서 좀 지중해와 접해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서부 유럽은 남부 유럽에 비해 여름이 좀 서늘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온의 분포를 보면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주로 있어요. 10몇 도 정도이기 때문에 여름이 좀 서늘하고, 겨울은 0도와 10도 사이에 주로 있기 때문에 겨울도 비교적 온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강수량도 보면 1월에도 강수량이 100mm, 200mm, 300mm 정도에 있고, 7월에도 100mm, 200mm, 300mm 정도의 강수가 내립니다. 반면에 지중해 주변 지역은 서부 유럽 지역에 비해서
7월인 여름에 온도가 좀 더 높고요. 건조합니다. 건조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지점이 많이 없이 좀 온화한 편이고 강수량이 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후대에는 더운 여름에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인데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비가 적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 강수 집중률로 만약에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두 지역 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지는 않지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특히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료 7을 보고 다음 지역에서 나타나는 계절풍의 풍향을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인도반도, 인도차이나반도,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인도반도는 여기 인도가 있는 지역, 인도차이나반도는 이 지역, 동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도반도, 인도차이나반도, 동아시아 모두 1월인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반대로 7월인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계절마다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인도반도부터 보겠습니다. 인도반도의 1월은 북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북동 계절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7월에는 남서 계절풍이 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차이나반도는 1월인 겨울에는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북동 계절풍, 7월인 여름에는 지도에서는 남동 계절풍이 주로 나타나지만 남서 계절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1월인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7월에는 남동 계절풍과 남서 계절풍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 있는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료 8을 보고 파리와 서울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의 분포 특징을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료 8을 볼게요. 자료 8은 파리와 서울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기후 그래프랑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파란색인 파리의 월 평균 기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파리의 월 평균 기온은 5도씨 정도가 됩니다. 2월에는 조금 더 높고 4월에는 10도쯤 됩니다. 5월에는 15도 정도, 7월에는 20도 정도, 9월은 15, 16도 정도, 10월과 11월 내려가면서 한 11, 12도에서 7, 8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서울 그래프는 이 선이 0도를 나타내는 선이고 그래프의 가운데가 마이너스 10도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1월 기온은 마이너스 5도 정도, 2월은 0도 정도, 4월은 10도가 조금 넘고 6월에는 20도가 조금 넘습니다. 7월과 8월에는 25도 정도가 되고요. 9월에는 대략 20도 정도, 10월에는 15도 정도, 12월에는 0도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기온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파리는 유럽에 있고 특히 서부 유럽에 있죠. 대륙 서안에 위치해 있고 서울은 대륙 동안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대륙 서안에 있는 파리가 12월, 1월, 2월인 겨울에 서울보다 온도가 좀 더 높고 6, 7, 8월인
여름에는 서울보다 기온이 좀 더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좀 더 작구나, 여름에 좀 덜 덥고 겨울에 좀 덜 춥구나 라는 도출해 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월 강수량도 비슷하게 읽으면 됩니다. 강수량은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이 0mm가 되고 100mm, 200mm, 300mm, 400mm 선이 됩니다. 그럼 파리는 1월부터 매달 강수량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0mm에서 100mm를 한 3분의 1등분한 30mm보다는 전부 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여기를 30mm 선이라고 한다면 서울은 30mm보다 비가 적게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12월, 1월, 2월인 겨울이 되고요. 6, 7, 8월인 여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는 겨울에 좀 덜 춥고 여름에 좀 덜 덥습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강수가 매달 30mm 이상 오기 때문에 강수가 연중 고른 경향을 보입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서울은 파리보다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여름철인 6, 7, 8월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다른 말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원 3인 건조 및 냉한대 기후 환경과 지형입니다. 교과서 42페이지에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의 발문을 보면 자료 5의 가나다라 기후 그래프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D와 연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A 지역은 냉대 습윤 기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B 지역은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C 지역은 한대 기후 중에서 영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 D 지역은 1년 내내 영하의 기온을 나타내는 빙설 기후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기후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그래프를 볼 때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은 냉대 아니면 한대 기후 지역인데,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은 냉대 기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온대 기후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어가 F냐 W냐 하는 거는 월 강수량 30mm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가의 모스크바 기후 그래프는 매달 30mm보다 많이 비가 오기 때문에 DF 기후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도에서 A 지역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인 블라디보스톡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춥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높은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냉대 기후로 D 기후로 분류할 수 있고, 강수 그래프를 보면 월 강수량이 30mm보다 적게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30mm보다 비가 적게 내릴 때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은 겨울에 건조한 냉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에페로 지역을 보면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춥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대 기후로 분류를 하고, 한대 기후에서 이 T 기후인 툰드라 기후냐, 이 F인 빙설 기후냐를 구분을 하는 것은
강수량이 아니라 계속 기온입니다. 한대 기후는 0도보다 따뜻해지는 시기가 있으면 툰드라 기후가 됩니다. 강수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의 보스토크 지역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를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 정도가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될 거고 0도가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3도보다 춥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대기후 지역인데 한대기후 중에서 0도보다 따뜻해지는 시기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영하이기 때문에 이 F인 빙설기후 지도로 치면 다의 배로 지역은 C, 라의 보스토크 지역은 D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열대, 온대, 냉대와 한대기후 지역까지 기후랑 관련한 2단원의 교과서 활동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